그렇다면 계속해서 현재 코인 시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대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오늘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인 하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1.5%가량 떨어지면서 10만 7천 달러 선으로 내려온 모습 파악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더리움도 0.88% 하락하면서 2,600달러 선에서 횡보하는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XRP는 3% 가까이 떨어지면서 현재 지지선인 2.3달러 선을 내려왔고요. 2.2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8가지 알트코인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알트코인들의 시세도 좀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솔라나 2.5%가량 빠지면서 현재 24만 원 선 이탈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도지코인과 체인링크도 나란히 2%가 넘게 빠졌고요. 에이다도 2% 가까이 빠지면서 1,000원 선을 겨우 지지해내고 있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익코인도 2.14% 빠진 상태에서 5,000원 선을 이탈해 4,99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아발란체는 소폭이지만 0.19%, 스텔라루멘과 시바이누는 나란히 1.4에서 1.8%의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암호화폐 이슈 소식 전해드립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비트코인 컨퍼런스 2025가 개막한 가운데 투자자들 사이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지난해 내슈빌에서 열린 컨퍼런스 직후 비트코인 가격이 7만 달러에서 4만 9천 달러까지 30% 넘게 급락한 전례가 있기 때문인데요. 올해도 비슷한 흐름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투자사 QCP 캐피털은 이벤트에 따른 단기 변동성에 대비한 움직임이라며 다시 30% 조정이 온다면 비트코인은 7만 7천 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 정도 조정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흐름이라며 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강세장의 막바지에서 시장은 변동성에 더욱 민감해지고 있는데요. 이번 컨퍼런스 이후 비트코인 흐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앞서는 상승률을 기록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이더리움은 올해 2분기 들어 40% 넘게 상승하며 비트코인의 상승률을 웃돌았는데요. 디파이 확장과 기관 수요가 이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특히 그레이스케일 이더 신탁의 할인율 축소, 선물 거래량 증가 등이 시장에 관심을 보여주고 있고요. 과거 통계상 4분기에 강한 흐름을 보였던 만큼 하반기에도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모두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실사용성이 높은 블록체인 자산으로 NFT와 또 DF 생태계 확장,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통해 매력을 더하고 있는데요. 애널리스트 미카엘 반데포페는 이더리움이 곧 3,00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내다보며 주요 저항선은 2,500달러와 3,600달러라고 분석했습니다. 올 하반기에 이더리움의 움직임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이 비트코인 전략 비축을 위한 법안 준비에 본격 돌입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은 라스베이거스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 지니어스 액트 처리 이후 비트코인 비축법이 추진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향후 5년간 최대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입해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미 이와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어 정부 차원의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루미스 의원은 현재 연방정부가 약 20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정확한 수치는 기밀로 분류돼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 액트는 지난 21일 상원 표결을 통과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수정안 심의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월가의 보수적인 베테랑 트레이더 조시 맨델이 비트코인 ETF에 전격 투자하면서 업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맨델은 최근 비트와이즈의 비트코인 ETF인 비트비 3만 5천 개를 약 210만 달러 규모로 매수를 했는데요. 평균 매입가는 59.98달러였습니다. 전통 금융권에서 채권과 헤지펀드로 명성을 쌓아온 맨델이 디지털 자산을 직접 매입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는 과거 가상자산을 규제 없는 위험자산으로 봤지만 ETF 출시와 규제 명확화로 인식이 바뀌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지갑이나 키를 관리하지 않아도 SEC 규제를 받는 ETF라는 점이 보수적인 투자자들에게 특히 매력으로 작용한 건데요.
실제로 비트비는 현재 운용자산 40억 달러를 넘기며 가장 활발히 거래되는 비트코인 ETF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맨델의 행보는 비트코인이 기관 투자자들의 장기 포트폴리오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보유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27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엘살바도르는 지난 3월 IMF와 35억 달러 규모의 대출 패키지를 체결했는데요. 그 조건 중 하나로 비트코인의 법정 화폐 지위가 철회됐고 정부의 추가 매입도 제한됐습니다. 하지만 엘살바도르는 이 조건과는 달리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매입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식 지갑 내 보유량은 6,101 비트코인에서 현재 6,189 비트코인으로 늘어난 상태인데요. 이는 약 6억 7,8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에 대해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세계가 외면할 때도 우리는 멈추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비트코인 전략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IMF와의 합의 조건을 넘나드는 엘살바도르의 행보가 향후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FTX 파산 사태 환급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27일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FTX 파산 관리인은 두 번째 청산 협상을 통해서 일부 고객들에게 비트고를 통해 환급을 시작했는데요. 채권액이 5만 달러 미만인 경우엔 20% 이자를 더한 120% 환급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입금은 확인되지만 실제 자금 이체는 5월 30일부터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셔야겠는데요. 이번 환급에도 불구하고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신원 확인 지연, 바하마 절차 등으로 여전히 많은 채권자들이 대기 중입니다. 특히 일부 아시아와 아프리카, 동유럽 사용자는 환급 절차에서 제외돼 있어 추가 지급 일정이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한편 FTX 전 임원 중 캐럴라인 앨리스는 모범수 감형으로 2026년 5월 석방될 전망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채권자들의 환급보다 먼저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핀테크 스타트업 월드머니가 결국 사업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27일 크립토폴리탄 보도에 따르면 월드머니는 우크라이나 내 군사적 제한과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서비스 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용자들에게는 자금 인출을 권고했고요. 몇 주 내로 플랫폼을 완전히 닫을 예정입니다. 2018년에 설립된 월드머니는 다양한 은행 계좌를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앱으로 시작을 해서 이후 암호화폐 결제 카드까지 선보였던 업체인데요. 러시아와의 전쟁 장기화와 규제 지연이 스타트업에 큰 타격을 준 겁니다. 실제로 이달 초 암호화폐 지갑업체 트러스티플러스도 우크라이나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유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고려하고 있지만 전쟁과 세금 정책 변화 등 복합적 요인으로 현지 기업들은 점점 사업을 접는 상황입니다. 미국 경제에서 가상자산은 이미 주류로 자리 잡았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5 행사에서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은 가상자산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관련 법과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장구조법을 통과시켜 규제 당국이 자의적으로 시장을 흔들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기업들이 미국에 머물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미국이 이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벤스 부통령은 본인도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며 가상자산은 인플레이션이나 정책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해지 수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를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미국 경제와 달러 패권을 강화할 수 있는 도구라고 강조했습니다. 도지코인이 하루 동안 12억 9천만 달러에 달하는 거래량을 기록했지만 가격은 오히려 3% 넘게 하락하며 0.219달러에 머물렀습니다. 이처럼 거래는 활발한데 가격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시장 전반의 불확실성과 관망 심리 때문입니다. 도지코인은 현재 50일과 200일 이동평균선 사이에서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지지선 근처에서는 매수세가, 저항선 근처에서는 매도세가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한편 온체인 데이터에서는 1억 개 이상 도지를 보유한 고래 지갑이 늘고 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이는 여전히 투자자들의 신뢰가 유지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는데요.
기술적으로는 0.27달러를 강하게 돌파해야 추세 전환이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진짜 관건은 연준 회의록 이후 거시경제 방향성과 시장 심리 회복 여부가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코인라이브였습니다.